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그냥 마냥 재밌어만 보이는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CES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인 단어가 될 수는 있는데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이게 현장 와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아주 많은 힘든 점들이 있었는데 네. 기술이 사람을 약간 윽박지르는 듯한 느낌? 거의 철야예요. 도착해서 오픈하기 전날까지는 거의 매일 철야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작품을 만든다고 하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그것도 처음 만들어보던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또 많은 힘든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죠. 아무도 안 올까봐 올 것 같은데 계속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게 조금 힘들어. 기껏 돈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적용하는데 사람들이 안 쓴다고 그러면 그 기술을 왜 거기다 적용했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모비스가 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왜 왔냐고 한다면 CES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리고 CES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제품 관련된 이제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계 최고의 뭐 전자쇼죠. 세계 3대 중에서 지금 거의 뭐 월등하게 높은 뭐 그런 전자쇼죠. 제가 2010년에 부터 그 CES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자동차 관련된 전시장이 요만했었어요. 정말 적고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근데 작년서부터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서부터 아예 자동차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웨스트홀을 새로 지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 모터쇼에 버금가는, 모터쇼라고 해도 사실은 뭐 크게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쇼가 됐고,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여러 자동차 회사들도 참석을 하고요. 모터쇼로 바뀌는데 많이 기여한 회사가 모비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비스가 참석하면서 점점 얘가 모터쇼로 갔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이제 그게 사실은 이게 딱 모비스가 거기에 기여를 했다라기보다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었으니까 모비스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면서 모비스도 거기에 이제 계속 같이 일익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 스텝이 맞아 들어간 거죠. 모비스는 물론 부품 모빌리티 기업이긴 하지만 이 CES라는 장에서 보다 많은 타겟들에게 모비스를 홍보하고 또 신기술들을 알릴 수 있는 장으로서 좋은 기회로 지금 생각하고 2016년부터 2021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이제 올해 6년째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와는 달리 모비스는 이제 부품 서플라이어로서 CES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이제 유일하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에게 CES를 참석한다는 거는 이제 특히 제가 만드는 전시품들은 거의 퍼블릭 대상이거든요. 저희의 제품을 사주시는 그런 고객사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모비스라는 회사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재미있게 관객들이 참여하게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비스가 CES를 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비스 직원들도 1층,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일반 퍼블릭 부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전시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2층에 프라이빗 부스라고 해서 1층은 이제 회사의 비전을 담은 컨셉카라든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2층에는 진짜 우리가 고객사들한테 제공하는 제품들, 그리고 근미래에 대한 제품들을 놓아놓고 고객사들이 오면 그와 관련된 제품을 보여주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비스가 작년에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부품 기업이 아니고 미래를 선도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또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서의 어떤 그런 브랜드 이미지 방향성을 새로 잡았고, 그거를 또 올해 CES에서 런칭하는 또 기회를 가졌어요. 조성환 사장님이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주목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 찾아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면에서 모비스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물론 이제 저 기능 개발하는 게 힘들었고요. 기능 개발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다음 기능 개발에도 직접 참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발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저희 팀 사람들이 고생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입으로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같이 멤버로 참여했었던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개발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고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제품을 만든다고 하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이것도 처음 만들어 보던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구동되는 차라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도어가 열리는 컨셉 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도어를 여는 제품을 처음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어를 여는 거에 대한 속도라던가 아니면 소음이라던가 그런 거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일정이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없어요. 그래갖고 거의 CES에 전시를 하려면 언제까지는 shipping을 해야 되는데 그 shipping할 일정을 맞추려면 거의 뭐 그 즈음 되면 거의 밤새서 작업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힘든 거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전시 전에는 아까 힘들었던 게 고객 미팅이 안 잡힐까봐, 고객분들이 많이 안 오실까봐 그냥 기우죠, 기우. 뭐 법인에서 다 잘 하고 계시지만은 저희 이제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게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도착해서 힘들었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시장 자체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제 차량을 충전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이제 부스 전원이 끊어진다던가 약간 그런 식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신 거예요? 일단 원인을 먼저 파악을 했고요. 이게 왜 갑자기 전원이 끊어졌을까, 왜 갑자기 얘가 말을 안 들을까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니고 그다음에 각 담당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만약에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까를 이제 대책 회의를 해서 이제 해결을 했죠.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는 제가 도착해서 말고요. 이 물건이 도착하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먼저 저보다 하루 이틀씩 먼저 도착해서 이제 저거를 덩어리로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좀 분해를 해서 여기서 갖고 오면 다시 이제 조립을 해야 돼요, 협력업체들이랑. 근데 제가 듣기로는 도착하고 나서 1월 2일인가 여기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왔는데 저거를 이제 여기 공사한다고 야적을 한다고 바깥에다 내놨나 봐요. 제가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아갖고 젖었다고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속 끓였었던 게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추는 그런 거 없었어요? 투는 그런 이슈 없었어요. 네. 어디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투 같은 경우에는 루프 쪽이 이제 글라스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금 떨어져도 조금 괜찮았어요. 네. 그것까지 고려하시고 제작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럼 오픈 후에는 또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오픈 후에는 몸이 힘듭니다, 몸이. 뭐 계속 보셨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라고 하는 건 그냥 이동수단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비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가 이동수단은 맞는데, 맞죠? 근데 여태까지 자동차는 되게 폭력적인 단어가 될 수는 있는데 기술이 사람을 약간 윽박지르는 듯한 느낌? 나는 이 기술을 넣었으니까 넌 이걸 써.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느낌의 기술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 기능들을 다 쓰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기껏 돈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적용했는데 사람들이 안 쓴다 그러면 그 기술을 왜 거기다 적용을 했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미래에는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자동차가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100%가 아니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저희는 선행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자동차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인류를 위한 어떤 지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신기술들이 그냥 단순히 개발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기술들이 마찬가지지만 사용자는 가장 편한 상태로 편하게 운전을 하거나 편하게 앉아 있으면 나머지 모든 기술들이 그 사람한테 항상 일관되게 편한 거를 차니까 넌 이런 상황이 돼야 돼. 차니까 넌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 자체가 그냥 사용자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기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약간 그런 거네요. 너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네, 바로 그거예요. 올해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온 거라서 작년에도 저희가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이만큼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엔 빈 부스도 많았었어요. 빈 부스도 많았었고 그런데 올해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고 덩달아서 이제 홍보도 잘 된 것 같고 투나 하이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4년 전 대비해서 확실히 모비스 기술력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으니까 올해 그래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 스텔란티스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 그분이 직접 저희 2층 부스에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고객사 그 중역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스텔란티스 CEO가 오시고 저희 사장님도 같이 만나고 그게 정말 큰 하이라이트였죠. 올해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왔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한 200명, 약 200여 명의 고객분들이 왔는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비스가 비즈니스도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인지도도 더 높아지면서 좀 더 나은 이제 모비스가 돼가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또 하나를 잘 해냈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뿌듯함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제가 전시를 물론 총괄하고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팀장이긴 하지만 저희 팀원분들의 또 노력과 협업이 없었다면 이 좋은 결과물을 못 이루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다들 뭔가 짜증을 내거나 뭐 그런 걸 전혀 없이 일단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여기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해서 아침 뭐 9시부터 뭐 8시죠. 9시부터 6시까지 거의 뭐 잘 쉬지도 못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 응대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영업분들도 우리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분들께 너무 뭐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감사하고 잘 마무리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에 CES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요. 그럼 또 이제 또 내일의 태양을 위해서 또 이제 뼈와 살을 갈아 넣는 노력을 해야겠죠. 정말 섹터장님이시네요. 고생했다 정도는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얘기했잖아요. 고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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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또 내일은. 그치. 고생은 했고 더 고생합시다. 대부분 스토리가 그렇게 가지 않나요?